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다음 티스토리의 부동산, 주식, 경제, 투자에 관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 중에서 제가 인기가 있는 글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 이름은 40세 이상 중년 이후 경제적 자유와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글이 서울 부동산 버블 단순한 과열일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로 본 2025 부동산 전망.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 본문을 보면 서울 부동산 버블 단순한 과열일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로 본 2025 부동산 전망.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 논란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발표가 됐고, 지금 최근 전세가율은 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분기별로 산출하는 지수로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 소득 중에서 원래금 상환에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1억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원래금 상환하려고 있다면 20%죠.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면은 소득의 20%, 25%를 상환대출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 나왔다. 그럼 저는 2,500만 원을 2,5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라 하면은 제 소득의 50%를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봤을 때 2024년 4분기 최근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57.9예요. 그렇다면은 대략 한 38%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의 38%를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때는 이게 200까지 갔었죠. 소득의 50%. 그게 2021년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갔을 때, 그죠? 2022년. 이때가 50%였습니다. 200이어서 그때. 그러면은 내 소득의 50%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39.5%니까 대략 소득의 한 40%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7.9. 평균 최근 한 20년간의 평균은 131이에요. 그럼 32.8%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최고 고점일 때가 214. 이때는 54%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만 보면 중장기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금 약간 좀 버거운 정도의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하는 데 다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요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 2분기 고점 41.2%와 차이가 없으며 최근 고점인 22년 3분기 53.7%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서, 그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래서 강남, 뭐 서초, 이런 쪽이죠. 잠실, 이런데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 1분기까지는 살짝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버거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수 상승의 원인, 금리의 전징적인 상승이다. 그래서 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갔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스탠스에 있었죠. 그래서 4분기에 지수 상승은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도 금리 상승이 주 원인이었다. 거기다가 서울, 강남, 서초, 잠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2024년 하반기 동안에 꾸준히 올랐다. 금리 보면요, 실질금리다. 7월 달에 3.5%, 8월 달에 3.51%, 3.74%, 네, 3.74%, 그리고 11월 달에 4.3%, 12월 달에 4.25%. 금리가 오르니까 변동금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좀 가격 지수가 올라서 사람들이 좀 부담이 높았던 겁니다. 이러한 금리 흐름은 미국의 금리 기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가능성,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단기적인 금리 인하가 기대가 좀 낮아졌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좀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과 전세가율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급 부족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표로는 바로 전세가율이 있는데, 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매매가 상승을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릅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3.8%, 중장기 평균은 54.3%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거의 평균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더 오른다면은 이제 매매가를 쭉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을 보면 21년도에 23.6만 호, 22년도에 14만 호, 23년도에 10만 호 계속 줄고 있죠. 24년도에 15.1만 호,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0.6만 호, 2월 기준인데 좀 더 가봐야 되겠죠. 이것도 대략 뭐 한 10만 원, 10만 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격한 공급 감소는 전세가율을 우상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시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5만 호 이상일 때는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15만 호 미만일 때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3년을 보면은 15만 호 언더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승할 것 같고, 지금 전세가율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중장기 평균 54%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하면 매매가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이 좀 힘든 이유가 분양가와 건설사 채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야 하는데, 현재처럼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분양가를 높이기 어렵고, 이는 결국 신규 착공 감소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공사비 상승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없이 공급을 늘리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버블은 존재합니다. 확실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서 보면 확실히 지금 사람들이 소득 대비해서 대출에 원리금 상환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살짝 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또는 이 분양가 등을 보면 전세가율 세 가지, 전세가율 오르게 생겼죠.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면 한번 살짝 출렁했던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꺾일 때 지금 아파트에 거품이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죠. 꺾였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것입니다. 버블은 존재하지만 그 버블이 유지될 여건도 충분히 함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 지수만 볼 때는 아파트가 좀 고평가되어 있어서 한번 꺼질 거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꺼졌던 걸 다시 밀어 올릴 거다. 이 포인트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버블인가 구조적 상승인가? 버블을 존재한다. 이유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7.9로 중장기에 1.2배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더 꺼져야 된다 거죠. 아파트 값이. 근데 이렇게 꺼졌다가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율이 슬슬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다 서울 위주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경기도 외곽은 계속 이렇게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